네,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.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 중에 첫 번째 지방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국세가 14개가 있고요. 지방세 11가지가 있거든요. 국세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, 지방세 11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, 이 지방세는 11가지 중에서 4개가 거의 한 70% 이상을 차지합니다. 하나가 취득세예요. 부동산을 거래할 때 취득세를 내는데, 이건 광역세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, 동작구에 있는 집을 사고 팔 때 취득세를 내는데, 그 취득세를 서울시 시청 공무원이 걷는 게 아니에요. 동작구 공무원이 걷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수료처럼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돈을 줘요. 한 3% 이렇게 거둔 돈에 이렇게 줍니다. 그래서 이게 취득세가 지금 지방세 중에 제일 큽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게 지방소득세예요. 이건 뭐냐면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거든요. 한때 집값이 안 오를 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취득세보다 더 많아진 때도 있었습니다. 한 7, 8년 전에는. 지금은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서. 그리고 참고로요, 지난 한 40년간을 이렇게 쭉 통계를 내보면 집값 올라가는 거랑 소득이 증가한 거랑 비슷하답니다. 우리 생각에는 소득은 안 오르고 집값이 엄청 올랐을 것 같죠? 아니에요. 그건 아닙니다. 집값은 오를 때 확 오르고 내릴 때도 있고 그랬던 거거든요. 이 소득은 근데 꾸준히 막 평균 한 10%씩 오르거든요. 계속 쉼없이. 왜냐면 우리나라의 GDP가 그만큼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. 세 번째로 많은 세금이 이제 재산세예요.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걷는 거죠. 이거는 보유세죠. 집값 6개월마다 한 번씩. 저도 뭐 집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싸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내는데요. 요번에 이제 집값 크게 오르신 곳은 굉장히 많이 냅니다. 여기에 더 덧붙여 내는 게 종부세죠. 아주 소수 1%, 2% 되는 분들이 9억 이상 되는 분들한테 내는 거니까 뭐 그런 집 한번 저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. 네 번째 세금이 뭐냐면 자동차세예요. 자동차세가 자동차 유지할 때 내는 보유분이 있고 또 기름에서 나오는 이제 그 세금이 있는데, 자동차세는 근데 자치단체에서,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걷는 돈인데 싫어해요. 왜 그러냐면 걷자마자 다 다시 나가요. 이게 무슨 우리의 지방세냐. 특히 유가보조금이나 운수처 보조금 이런 걸로 나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방세 수입에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. 근데 통계는 잡히죠. 수입으로 잡히고 지출로 잡히니까. 그래서 그게 네 번째 세금이고, 나머지는 굉장히 작습니다. 최근에 이 다섯 번째로 치고 올라오는 세금이 뭐가 있냐면 지방소비세예요. 지방소비세. 이게 뭐냐면 부가세 아시죠? 부가세의 21%를 지방에 주고 그걸 지방소비세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부가세는 몇 퍼센트입니까? 10%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10,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부가세를 얼마 낼까요? 이렇게 여쭤보면 1,000원이요!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90%인데요. 아닙니다. 부가세 별도 할 때 1,000원을 내는 거예요. 10,000원 안에 부가세가 들어가면 그건 11분의 1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909원이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실제로는 10분의 1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한번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. 참고로 OECD 국가 중에서 부가세가 한국이 뒤에서 두 번째로 적어요. 매우 적게 됩니다.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. 우리나라는 직접세가 적고 간접세가 많아. 아닙니다. 잘못하신 거예요. 둘 다 적어요. 직접세, 간접세 둘 다 적고요. 그래서 거기서 서로 뭐가 많니 적니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. 소득세도 적게 내지만 부가세도 적게 내니까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방소비세라는 제도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이 안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소비를 어디서 많이 하겠습니까? 수도권에서 많이 하겠죠. 그래서 이거를 수도권, 특히 서울, 경기에서 좀 덜어내서 상생기금이라고 해서 지역에다가 더 지원을 하고요. 처음에 지방소비세를 산정할 때도 도는 300%를 계산해주고 광역시는 200%, 그리고 수도권은 100%를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지방에 더 많이 가게끔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그래서 다섯 번째 세금이고, 그 다음에 짜잘한 세금들이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. 이거 목적세죠. 교육세는 부가적으로 더 걷어요. 그 재산세 얼마, 지방소비세 얼마 이렇게 걷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에 주려고 하는 돈입니다. 그리고 담배나 술 같은 데도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거 담배나 술에서 세금을 걷어서 교육에 쓴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참고로 그 술은 세금이 75%예요. 소주, 맥주 이런 것들이. 제일 싼 세금을 내는 술은 전통주입니다. 막걸리는 5%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막걸리가 더 비싸요. 소주나 맥주보다. 세금 때문에 가려 보이는 거죠. 5% 세금 내는 거랑 75% 세금 내는 게 다르겠죠?
이제 그게 대부분 교육세로 갑니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. 교육세는 아주 잡다한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하는 세금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담배 소비세, 담배에서 자체로 내는 돈들, 그 다음에 주민세라는 것도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인두세죠. 옛날에 역사상 보면 세금을 걷기 힘들 때 1인당으로 해서 세금을 내잖아요. 그게 이제 지금 남아있는 흔적이 그 주민세예요. 1인당 뭐 한 10,000원씩 내거든요. 주민세도 전체 지방재정이 0.5%니까 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세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레저세라는 게 있습니다. 레저세는 뭐냐면 레저를 즐길 때 내는 게 아니고 도박을 할 때 내는 거예요. 경마, 경정, 경륜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. 옛날에 이게 원래 막권세였거든요. 경마만 있었을 때. 그래서 매출의 10%를 무조건 내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박산업, 공공도박이 지금 매출이 20조가 넘거든요. 그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경마예요. 20조 중에. 두 번째로 큰 건 뭘까요? 두 번째로 큰 게 토토 복권이에요. 세 번째 로또고. 이 세 개를 합치면 거의 한 17조 뭐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레저세는 사실은 도박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전에 용산 이런 데 보면 스크린 경마장 들어온 것 같고 막 주민들이 막 저항하고 하는데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막 하잖아요. 왜냐하면 그 스크린 경마장도 똑같이 이 레저세를 내요. 근데 저는 그분들의 선의를 믿지 않습니다. 그분들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주장하거든요. 근데 그 세수가요, 용산구에서 걷는 세금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걷는 세금이 레저세가. 그래서 그 돈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금보다는 뭔가 제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뭔가 다른 이해와 요구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특이한 세금 중에 하나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어요. 아까 레저세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이게 뭐냐면 지역의 자원 때문에 나오는 세금인데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, 원자력발전소, 수력발전소 이런 데에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항목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그 세금이 이제 늘어나는데 요즘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신재생 에너지에도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물리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돼야 되는데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? 아니에요. 반대예요.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지자체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더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. 이 돈을 걷어가지고 뭘 하냐면 보상 같은 거 많이 줘요. 댐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. 그래서 한번 이것도 지역에서는 한번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는 큰 액수인 사업 그것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요. 이렇게 해서 11가지 정도의 세금이 쭉 있는데 이렇게 거친 세금이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25%다. 세금이 지방재정에 빚을 받쳐주고 그리고 세외 수입을 포함해갖고 자체 수입이 되고 그리고 국세에서 거둔 돈의 일부를 가져오는 게 이전 수입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세수 구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어디냐면 자치구예요. 왜냐하면 자치구들은 걷는 세금이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정도밖에 없어요. 근데 시군으로 가면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도 다 시군으로 내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행정구조에서 자치구가 세수도 적지만 꼭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. 또 반대로 그 도로 가면 시군이 다 알아서 하는데 도가 꼭 필요해? 라고 생각하는 행정학자들이나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. 저도 좀 장기적으로는 그걸 좀 재구조하고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게 한번 이미 지방자치제가 실시돼서 권력이 돼버렸기 때문에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지방재정 수입의 첫 번째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!